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느 작은 식당에서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참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단골 식당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골목 안쪽 간판도 낡고 유리창도 흐린 작은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반, 똑같은 시각입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뒷모습, 조금 굽은 어깨, 낡은 가방 하나. 늘 앉던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메뉴판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치찌개 하나, 공기밥 하나. 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국물만 천천히 떠먹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조금씩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이 들어오고 근처 공사장 인부들도 들어옵니다. 다들 빠르게 주문하고 빠르게 먹고 빠르게 나갑니다. 하지만 그분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십니다. 마치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시간을 채우려는 사람처럼. 처음엔 그저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드나드는 식당에서 그저 한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11시 반이면 어김없이 오시는 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오실까?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시계를 보게 됩니다. 11시 25분, 11시 30분. 문이 열리고 그 뒷모습이 보이면 마음 한구석이 놓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셨구나. 비가 오는 날엔 우산 없이 오십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오십니다. 옷이 다 젖어도 개의치 않으시는 듯 합니다. 눈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늘 같은 시간에 오십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한여름 폭염에도 그 시간만큼은 지키십니다. 가끔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국그릇을 들다가 손에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황급히 다가가서 괜찮으시냐고 여쭙니다. 괜찮다고 손을 내저으십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새 숟가락을 가져다 드리면 고개를 깊이 숙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실까? 왜 이렇게 미안해하실까? 밥을 다 드시고 나면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창밖을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그냥 가만히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정확히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만 있는 사람처럼.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가도 그분만은 남아 계십니다. 식당 청소를 시작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계세요, 라고. 그러면 미안하다는 듯 일어나려 하십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다시 앉으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앉으십니다. 그렇게 또 10분, 20분을 더 계십니다. 어느 날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젊은 시절에 누군가와 함께 찍은.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조용히 다시 넣으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은 어디 계실까?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멀리 계실까? 그날 이후 반찬을 조금씩 더 담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작은 밑반찬 하나, 김치 몇 점 더, 계란말이 만들 때면 한 조각 더 담아드립니다. 처음엔 손살에 치시더니 나중엔 그냥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주문할 때도 계산할 때도 늘 짧게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하시고 조용히 나가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딱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산하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여기 음식이 참 맛있다고, 집밥 같다고. 그 한마디가 왠지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밥 같다는 말, 집에 가면 혼자 드시는 건가? 아니면 집에서는 밥을 안 드시는 건가?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왠지 안심이 됐습니다. 이 바쁘고 빠른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메뉴를 드시는 것.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셨습니다. 11시 10분쯤, 언제나처럼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김치찌개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생각이 많은 듯한 얼굴. 밥을 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몇 숟가락 드시더니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국물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평소엔 국물을 다 드시는 분인데 걱정이 되어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입맛이 없으신가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시다가 그냥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계산을 하시고 평소처럼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뒤돌아 한 번 더 보셨습니다. 식당 안을, 그 구석 자리를, 주방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기억하려는 듯이, 마치 마지막인 듯이.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여시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천천히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테이블을 치우러 갔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종이 한 장. 그런데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뒤집어 봤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글씨체. 꾹꾹 눌러 쓴 흔적. 이 몇 글자를 쓰는데 얼마나 오래 고민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을까? 다음 날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11시 40분.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2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던 분이, 비 오나 눈 오나 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오시니까 불안했습니다. 많이 편찮으신 걸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걸까? 동네 어르신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분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얼굴을 설명하고 늘 11시 반에 오시던 분이라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혼자 사시다가 더 이상 혼자서는 힘드셔서 자식분들이 모시고 갔다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젠 혼자 다니실 수도 없다고.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늘 앉으시던 구석 자리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이 창을 보셨을까? 이 낡은 식당이, 이 시끄러운 골목이 외롭지 않은 이유였을까?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오는 것, 김치찌개 한 그릇 드시는 것, 1시간쯤 앉아 계시는 것, 그게 하루의 전부였을까? 아니, 어쩌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이유였을까?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운 건 이쪽인데, 외롭지 않았던 건 오히려 이쪽인데, 이 작은 식당에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 내가 오지 않으면 궁금해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날 이후 영수증은 지갑 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늘 가지고 다닙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의미 없이 느껴질 때, 이 글씨를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었구나. 누군가에게 이 작은 식당이 의미 있는 곳이었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외롭지 않은 곳이 되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돈을 많이 벌거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어도 그저 매일 문을 열고 따뜻한 밥 한 끼 내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아침 11시 반이 되면 문을 바라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언젠가 다시 그 뒷모습이 보일지.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이. 어쩌면 이젠 못 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까지 이 자리를 지킵니다. 이 낡은 식당을, 이 구석 자리를. 누군가에게는 집보다 따뜻한 곳이었으니까요. 외롭지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랬으니까요. 구석자리 테이블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았습니다. 꽃이 피는 화분. 그분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줍니다. 그 자리가 늘 살아있기를, 따뜻하기를 바라며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그 자리에 꽃이 피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주변에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단골 식당 하나, 단골 슈퍼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곳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곳이 되어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